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잠들기 전 힘없는 미국 증시를 보면서 잘하면 오늘 최저점 찍고 바로 또 4차 매수를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반등하며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인플레이션이 고점일 수 있다고 말한 소식과 6월 75bp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후 미국 증시의 매수세가 확 줄어들었고 시장은 못 견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75bp 인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바닥을 향해 달려가자 비관론자들, 악플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최저점을 갱신할 것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고점 탈환이 불가한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의견과 여기서 더 떨어질진 모르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저점 부근이다 라는 강세론자의 의견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기에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4차 매수가 세 종목 모두 드디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적립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지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장 초중반에 힘이 없었습니다. 장 초중반에 힘이 없던 이유는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일부 지역이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기 침체까지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내 시장은 결국 장 후반 말아 올렸습니다.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로 인해 기술주가 반등한 것과 오늘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7% 상승, 나스닥은 1.3% 상승, S&P 500은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혼조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요즘 계속 피바다를 보이고 있고 기술주의 흐름이 좋았는데 특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돋보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밤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급등을 보여주었고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2.806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40이고요.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경기 침체는 예상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고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 근거로 미국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고점에 이르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노동시장, 가계 대차 대조표는 좋은 상태, 금융기관들은 견조하다며 올해를 매우 탄탄한 해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최근 약세에 대해서 현재 미국 주식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강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의 말대로 탄탄한 경제의 강세를 미국 주식이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약세로 전환한 이유가 6월 75bp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은 이미 6월 75bp 전망 가능성을 90% 이상의 확률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5월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6월엔 7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다시 7월엔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현재까지 연준의 패턴을 봤을 땐 절대 안 할 것이다는 아닙니다. 연준은 계속 밑밥을 던지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했다고 판단되면 밑밥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총재는 금리 인상 폭에 대해 75bp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75bp 금리 인상에는 반대함과 동시에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예상 및 움직임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75bp 인상으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5bp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75bp 가능성이 제기된 후 시장은 말 그대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50bp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땐 그래 인플레이션 잡아야 하니까 라는 반응이었다면 75bp 인상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땐 이 정도의 강한 긴축은 경제가 못 버틸 것이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6월 75bp를 할지 안 할지가 개인적으로 5월 12일에 발표되는 CPI 지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8.5%를 넘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새로 갱신하느냐 아니면 3월 8.5%보다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실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말이 다르고 금리에 대해서도 말이 다르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지금이 저점 부근이기는 하다라는 강세론자와 최저점을 더 갱신할 것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고점 탈환을 어렵다는 약세론자, 우리는 이 두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락론자는 연준이 여태까지 역대급 양적 완화를 하고 현재는 역대급 긴축으로 바뀌었다라며 이 경우 미국 증시가 좋은 결말을 맺을 리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죠.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하락론자의 시나리오는 가장 먼저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공장 주문 감소로 연결, 그리고 이 주문 감소로 인해 기업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결국 실업률 상승으로 연결되며 경기 둔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예상이 끝날 때까지 증시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새로운 저점을 보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장기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예상이 끝날 때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 어제 제 영상에서 소개드린 반등 시나리오 7월 26일 FOMC 후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드디어 끝났다는 불확실성 해소와 기적의 선반영으로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적립식 장기투자 관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락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미국 주식 주간 기준으로 자금 유출이 2018년 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견입니다. 자금 유출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며 미국 증시의 하락장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강세론자의 의견은 뭘까요? 먼저 현재 가장 중요한 악재,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5월 12일 CPI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UBS의 전망처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8.5%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과 동시에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올해는 미국 중간선거의 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는 원래 증시가 대통령 연임 중 가장 약한 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에는 보통 하반기에 증시가 반등을 보이는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여기서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몇 달 이내에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강세론자들은 이 하락장이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악재 소멸로 반등을 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굉장히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증시가 결국 반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금리 상승 후반부에는 결국 어떤 부분이 삐끗하면서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조금은 불안하기도 한 이번 주 빅테크 및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비자, 애플, 그리고 걱정되는 메타와 페이팔, 아마존 등 모두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대되면서 한편으론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거대 기업 페이스북, 넷플릭스, 페이팔도 가차없이 반토막을 보내버리고 있는 미국 증시이기 때문이죠. 제2의 넷플릭스가 또 나오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증시의 하락과 동시에 악플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 그 시간이 진심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더 나아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는 결국 저런 사람들이 공존해야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가 드디어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종료되었습니다. 빠르면 빠르고 길면 길었던 4차 매수 타이밍 매수가 드디어 끝났고 이제 잠시나마 오르던 내리던 관망하면서 다시 현금을 모으는 겁니다. 다음 매수 타이밍은 주가가 오르면 2차 혹은 3차가 시작될 확률이 높고 주가가 더 크게 내리게 되면 화면 오른쪽 아래 빨간 원을 보면 RSI가 39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4차 매수 타이밍 41차 매수가 끝났고 이제 잠시 관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도 4차 매수타이밍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관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립식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지금은 분할 매수 기회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 너무 줍줍해서 현금 비중이 없다면 증시가 반등을 보여줄 때 잠을 푹 잘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다시 확보해두면 됩니다. 내 계좌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타들어갈 때, 악플러들이 등장했을 때, 그때가 과거 미국 주식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분할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아무 때나 불타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평단가로 안전 마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폭락장, 하락장을 만나면 레버리지 ETF는 못 버틴다라는 말을 하는데 2배 레버리지는 다릅니다. 2배 레버리지 QLD는 직접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몸으로 겪었고 16년 뒤 30배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16년 주가 흐름에서 리먼 브라더스를 만났는데도 16년 뒤에 30배? 강한 확신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냥 불타기하고 예측하면서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정해두고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옹줍 투자를 하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이평선 매매로 거치식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불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선택한 것이고 그 적립을 웅덩이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가격을 예측해서 사고 다시 매도해서 찔끔 수익 보고 차라리 그럴 거면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투자소득이 근로소득을 뛰어넘어야 하고 이 투자소득을 낼 때 막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는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를 발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